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경우는 지수는 대략적으로 약 0.1%가량 오르면서 그냥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엔비디아가 무려 4.9%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횡보를 했다는 것은 엔비디아 말고 그 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으며, 사실 매크로 관점에서도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상승에 기여한 종목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엔비디아와 애플, 메타, 그리고 아마존이 있었다면은 하락에는 의외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대형 원유 기업들, 그리고 테슬라 등이 있었는데요. 매크로를 보기 앞서 가장 먼저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차트는 지금 이렇게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면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을 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테슬라가 직면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패키지로, 이번 6월 13일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56조의 패키지를 받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고요. 만약 받으면은 56조에 해당되는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 주식을 받는 과정에서 세금이 일어나므로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디테일이 있지만, 테슬라에서의 일론 머스크 지분이 상승을 하고 로봇과 AI 관련 사업들이 테슬라에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주가는 상방 압력을 받겠지만, 만약 패키지에 있어서 노를 받게 된다면은 일론 머스크가 AI와 로봇 관련된 사업을 밖에서 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로서 방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 애널리스트 파이프 샌들러의 의견을 빌려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주주들이 이 이벤트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만약 이번 패키지에 있어서 예스를 받는다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횡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주가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한편, 만약 노를 받게 되면은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테슬라의 주주가 40%가 소액 주주이고 몇몇의 기관들 중에서 누구는 yes 또 누구는 no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라고도 의견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조금 우려되는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테슬라의 중국 출하량이 다시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5월달의 중국 배송은 현지 경쟁사의 판매 증가로 인해서 6.6% 감소했다는 것인데, 전달인 4월달 대비해서는 이렇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는 약 6.6% 정도 하락한 것입니다. 6월 13일 투표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출하량 감소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 테슬라가 하락하면은 여기 150달러대의 갭을 다시 채우러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하지만, 만약 상승을 한다면은 198달러까지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의 옵션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176달러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6월 7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170달러에 굉장히 많은 풋옵션들이 위치하고 있는 상태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여기 풋옵션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이고요. 반대로 여기 182.5달러대에 많은 콜옵션들이 위치한 상태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콜옵션 측에서 수익 실현을 함에 따라서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두 곳의 위치로 어디가 먼저 뚫리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영상을 만드는 와중에 테슬라의 중요한 뉴스가 또 한 가지 더 나왔는데요. 엔비디아에서 약 12,000여 개의 H100 GPU를 테슬라로 주문을 했던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GPU들을 테슬라가 아닌 X와 XAI 쪽으로 더 우선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기 트위터에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테슬라는 올해 약 10조 정도를 지불을 해서 트레이닝 쪽과 추리 관련 AI 쪽을 향상시킬 것이고, 그 어떤 회사도 이 정도 규모로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엔비디아에서 일하고 있는 시니어 스타프 이메일에 의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좀 과장되게 글을 썼다는 것으로 예약해놓은 칩은 테슬라이긴 한데 트위터인 X를 위한 칩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AI 쪽으로 최대한 빠르게 테슬라가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AI에 필요로 되는 GPU가 테슬라가 아니라 트위터 X와 XAI 쪽으로 더 우선순위가 잡힌다면 충분히 테슬라의 주주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대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석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지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유튜브 멤버십 분들 상으로 하고 있는 텔레그램에서는 여기 거시경제나 원유 펀더멘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분석 숙제들을 또 따로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참고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는 이렇게 50% 할인 쿠폰이 지급되고 있는 상태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기업들 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여기 CEO가 올인한 최소 30% 저평가인 글로벌 우량주의 경우는 오랜 기간 하락을 하였고요. 이제 추세가 바뀌면서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으며 상승 추세 쪽으로 많이 방향이 바뀐 상태입니다. 이 기업 또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제가 빌드업을 하였고요. 그 덕분에 낮은 평단가와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됩니다. 이제는 유가 쪽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 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지켜보는 곳으로 매일 숙제를 꾸준히 하고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놓치고 있지 않은 섹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매일 트래킹하고 있는 만큼 어떤 하락이 피해야 할 하락이고 어떤 하락은 기회로 잡아야 할 하락인지 확률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오펙 회의에서의 컨센은 23년 4분기까지였는데 감산의 내용을 보면은 감산을 테이퍼링 형식으로 점점 풀어가기로 시작한 시기가 바로 23년 3분기인 것입니다. 컨센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에 따라 원유 관련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미 약 4월 15일쯤에 몇 달에 걸쳐서 투자해봤던 원유 기업들을 미리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1분기를 기준으로 약 3,800만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한 상태인데요. 제가 수익 실현한 이유는 기업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원유 펀더멘탈이 그때 당시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상태였고 언제 하락해도 이상할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이렇게 빠지거나 할 줄은 예상치 못했지만 이번 오펙 회의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잡혀 있었던 지지선을 무너뜨렸던 계기가 되었고요. 비록 유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였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원유 펀더멘탈 지표들은 매우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오펙 회의 이전에 1차적으로 포지션을 한번 잡았고요. 이제는 2차적으로 또 포지션을 잡아서 이전처럼 빌드업을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에 대한 디테일 분석들은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충분히 하였고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하려면은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는지라 중요한 지표를 하나 공유드리자면은 이것은 바로 원유 재고량입니다. 원유 재고량은 수요에서 공급을 뺐을 때 나오는 지표인데요. 원유 재고량이 떨어지면은 유가는 올라가고 반대로 원유 재고량이 올라가면은 유가는 하락하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여기 6월을 시작으로 해서 9월까지 원유 재고량이 대부분 해에 걸쳐서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원유 재고량이 3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강한 분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가 24년 3분기까지만 감산을 하고 4분기를 시작으로 감산을 점점 풀어나가겠다라고 한 이유도 사실 충분히 수요가 버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위적인 감산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펙 회의는 장기적으로 좋은 메시지를 보여준 셈이기도 합니다. 비록 유가는 떨어지지만 원유 재고량은 빠른 속도로 이번 6월을 시작으로 해서 소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지금을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대응하는 기준들은 여기 원유 관련 글에서 매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여기 트위터 X에 팔란티어 내부적 현황이라던가 혹은 팔란티어 밸류에이션 그리고 삼성자의 밸류에이션 등 팔로워분들께서 요청해주시는 기업들은 여기 이렇게 꾸준히 분석을 공유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요청하시고 싶은 기업들이 있다면은 여기 6월 기업 분석 요청란에 남겨주시면은 여기 트위터 X와 인스타그램에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